이시바 일본 총리의 중도 사임으로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2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후보 5명 중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2, 3위를 기록했던 다카이치 전 경제안전보장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차기 총재 적합도 조사에서 다카이치와 고이즈미가 각각 28%와 24%로 각축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는데 자민당 지지층만 보면 고이즈미가 41%로 다카이치보다 17%포인트 더 높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선 고이즈미가 상대적으로 개혁 이미지를, 다카이치는 우익 입장을 내세웠다면 이번엔 두 후보 모두 보수층을 겨냥했습니다. 治安の悪化などにより地域住民の皆さんの不安につながっている現実があります。外国人問題に関する司令塔機能を強化し、総合的な対策を進めていきます。文化や何もかもがあんまりにも違う人たちをまとめて入れていくということ、この政策は一旦考え直さな。 또 다카이치는 어제가 아베 전 총리의 생일이었다며 보수 감성에 호소했고, 고이즈미는 아베 내각에서 장관을 지낸 가토 재무상을 선거 본부장으로 영입하며 보수색을 뚜렷이했습니다. 둘 중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 역시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 달 4일 선거에서 차기 총재가 정해지면 다음 달 하순 국회 총리 지명 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이긴 하지만 자민당이 제1당인 상태에서 야권 결집이 쉽지 않은 만큼 신임 자민당 총재가 그대로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의 사임으로 자민당 소속 정치인들 사이에서 당권 쟁탈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의 혐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노선을 따르며 여자 아베 걸로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지난 광복절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뒤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도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순경 봉찬회라는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 강연에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을 겨냥해 일본이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 거친 발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는 선인에게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갖고 정성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연한 것을 계속하다 보면 주변국들이 점점 바보같이 되어 불평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를 제치고 선두를 달렸지만 결선에 패했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은 지난 6에서 7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총리 적합성 관련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와 고이즈미가 각각 19.3%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차기 총리 선호도 여론조사에선 다카이치가 23%로 1위, 고이즈미는 22%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총리 유력 후보자인 고이즈미 역시 지난달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지금이 적절한 퇴진 시기라며 사임을 공식화했습니다. 自由民主党総裁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新しい総裁が選ばれるまでの間、果たすべき責任を 지난해 9월 27일 102대 총리로 당선된 지 11개월여 만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당내 퇴진 압박 속에서도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자민당은 오늘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대표 47명 등 342명을 대상으로 조기 당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160여 명이 총리 교체 찬성할 걸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사임 발표 전날 밤 차기 총리 후보이자 이시바 총리와 가까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까지 관저를 찾아와 사임을 촉구하자 이시바 총리도 뜻을 굽혔습니다.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당내 유력 후보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거론됩니다. 특히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강경 우파여서 누가 차기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 이시바 총리가 최근 사위를 겸용함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사도관상 주도식이 올해도 한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따로따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외교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교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건데,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잖아요. 일정한 규칙, 규범, 어쩌면 상식, 윤리 이런 속에서 살죠. 예, 그런데 국제 관계는 규칙이 사실은 없어요. 규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한일 관계는 저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대표 선수, 총리, 대통령이 누구냐, 또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일 관계에서는 저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건 매우 어려운 주제니까, 또 그러나 그 어려운 주제 말고 협력하고 또는 서로 지지하고 함께 할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래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 제 입장은 그런 거죠. 외면하지 말되 그 문제하고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문제들은 또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도 일부 우리 국민들은 약간 비판도 있습니다만, 일단 얼굴 보고 조건 달지 말고 오시기 어려우면 제가 먼저 가고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듯이 좀 미리 엄격하게 따지지 말자. 그래서 제가 먼저 갔죠. 미국 가기 전에 그것도 대미 협상에 있어서 조금 필요한 측면도 있고 우리한테. 그래서 마음 터고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예상보다. 아마 일본에서 저를 볼 때도 저 분명히 엄청나게 과격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네 라고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생각보다 얘기할 여지가 있네 라고 생각한 게 있죠. 사도광산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이제 사회무사를 밝히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 안 가는 걸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 일단 협상은 계속 하되. 그래서 안 가는 걸로. 그것도 안 가는 게 엄청나게 싸우는 거기도 하죠, 외교적으로 보면.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질문 속에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시바보다 더 힘들걸? 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그건 일본 내부 문제고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또 가까운 이웃 국가하고의 관계에 관한 거니까 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비슷비슷하다던데 두 사람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에게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게도 필요하고 어쩌면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만들려면 건 당장 그 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지를 두고 대화하고 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서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